안녕하세요. 꽃집 창업하고 꽃길 걷는 그날까지 꽃집 창업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아워 포레스트 우리들의 숲 우습입니다. 저도 꽃집 오픈 초반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잘 몰랐던 것도 있고 많이 알아보고 검색하고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고 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알고는 있고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막상 해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제 맘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꽃 관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컨디셔닝 하는 영상이나 뭐 꽃 관리해서 싱싱하게 오래 보관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이 네이버나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 영상 컨텐츠로 많이 제작이 돼 있기는 해요. 근데 반면에 거의 다 아는 내용이죠.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내용인데 현실적으로 막상 내가 꽃집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꽃 공부를 할 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꽃 보관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느끼고 있고 한 2년차 지금쯤 되니까 좀 저한테 적응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꽃에 적응이 됐다기보단 제가 이제 제 방식에 적응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막상 새로운 꽃이나 꽃 종류나 아니면 이유 불문으로 또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늘 꽃 사입을 한 김에 좀 제가 하는 방법이라기보다 그냥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꼭 보관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니까 저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 방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가 더 되고 다른 분들도 같이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좋은 정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화병 관리입니다. 저희가 꽃을 사입을 해서 뭐 냉장고나 아니면 어디 이제 물꽂이를 해서 보관을 할 때 플라스틱 통이나 유리 화병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느 화병을 사용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 번식에 의해서 육안으로도 많이 뿌얘지고 약간 좀 꽃 줄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불순물도 많이 생기죠. 심한 경우에는 곰팡이가 보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물 관리나 화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놔두시면 금방 오염이 되고 줄기도 상하고 곰팡이도 생기고 안 좋다라는 건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늘 화병 관리가 기본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꽃 사입을 보통 많게는 3번 아니면 뭐 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2-3번을 하고 있거든요. 한 번에 많은 양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해서 다양하게, 왜냐면 그 요일별로 들어오는 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노하우로 그렇게 하고 계실 텐데 저는 한 번에 많은 양을 해본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날 들어오는 꽃의 상태를 보고 소량씩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꽃이 들어오는 날에는 냉장고 정리를 먼저 해야겠죠. 아까 앞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며칠만 지나도 꽃 이제 빼고 넣고 하면서 물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물도 떨어지고 꽃잎도 떨어지고 꽃줄기, 꽃잎뿐만 아니고 이파리 등등등, 꽃술, 꽃가루 5만 개 다 떨어지겠죠. 냉장고도 관리를 안 하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벽이라든지 상단, 하단, 온천지 곰팡이가 생겨요. 또 계속 습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꽃 들어오고 화병을 꺼내는 날마다 다 꺼내서 냉장고 청소 다 해주셔야 돼요. 물수건보다는 저는 마른 수건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미 좀 물방울이라든지 촉촉하게 돼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주는 편입니다. 이것도 꾸준히 하면 금방 끝나는데 정말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다 꺼내서 이제 물로 다 세척을 하고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때그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꽃을 이제 다른 화병에 옮겨놓고 새 화분이 생기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세척을 해서 잘 말려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저렇게 기존에 사용하던 꽃도 뭐 새 꽃이 들어왔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꽃을 다 버리지는 않잖아요. 또 저기서 사용할 수 있는 꽃을 잘 가려서 깨끗한 물로 또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화병 같은 경우에도 물을 이렇게 부어서 흔들어서 그냥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세제를 사용을 해서 안쪽까지 수세미로 깨끗하게 다 세척을 하고 물로 깨끗이 헹궈서 말려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정리된 화병에 물을 받아서 준비를 해놓고요. 세 번째는 우선 꽃 정리를 해야겠죠. 이전에 사용했던 꽃 중에 상태가 안 좋거나 사용을 못하는 꽃을 따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새 화병으로 이제 또 물갈이도 하면서 정리도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기존에 사용했던 꽃을 새 화병으로 옮겨줄 때는 우선 꽃 상태 당연히 잘 확인을 해야 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꽃이라고 치면은 수관을 한 번 더 잘라서 물속에 물올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화보존제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오픈 초반에 1년 정도는 절화보존제와 씨름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쓰면 얼만큼 써야 되나, 뭐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뭐 네이버에 검색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절화보존제를 사용을 안 하고 화병과 물갈이를 더 자주 해주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보존제를 사용을 하면 더 오랫동안 생활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여튼 절화보존제를 사용을 해도 3, 4일에 한 번씩 물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수돗물을 이용을 해서 화병이랑 물갈이를 잘 해주시면 절화보존제만큼 꽃 수명이 충분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화병 관리 잘 안 하고 물 잘 안 갈아주고 하면 절화보존제를 쓰든 안 쓰든 꽃이 싱싱하게 오래 못 간다라는 거. 뭐 경험상 아시다시피 며칠만 지나도 금방 이렇게 물이 탁해지고 찌꺼기가 많이 생겨요. 그걸 알면서도 방관을 하면 당연히 꽃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신경 안 쓰고 그냥 귀찮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꽃을 오래 관리를 잘 하는 이유는 뭐 꽃이 오래 가서 오래 보고 오래 팔 수 있다는 의미 쪽보다는 우선 첫 번째가 고객한테 갈 때 좋은 상태에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걸로는 돈 받고 상품을 판매를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초 중에 기초로 화병 안에 들어가는 줄기 밑쪽으로는 잎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줄기도 화병에 오래 있으면은 약간 미끌미끌하면서 미생물 번식이 되거든요. 근데 잎이나 이런 부분이 물속에 있으면 그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물이 오염이 빨리 되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꽃에도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죠? 기존에 있던 꽃을 확인을 잘 안 하시고 그대로 넘겨 놓으시면은 상태가 안 좋거나 상처가 나거나 곰팡이가 핀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그런 균이 냉장고 전체에 다 퍼지면 다른 싱싱한 꽃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잘 하셔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꽃을 사입해 올 때부터 상태가 좋은 꽃을 사입을 해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첫 번째 기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꽃을 사입해 오는 기준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다양하실 것 같아요. 뭐 내가 좋아하는 취향일 수도 있고요, 가격일 수도 있고, 뭐 고객의 주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 확실히 특품은 이렇게 상품 같은 경우에는 꽃 상태가 오래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품일수록 꽃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하거나 개화가 빠르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무조건은 아니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픈 초반에는 좀 저렴한 꽃들로 풍성하게 해드리는 거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저도 이제 눈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좋은 꽃으로 손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2배, 3배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꽃을 사입을 해올 때 거기서 봤을 때는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너무. 그래서 아마 다 사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매장에 와서 컨디셔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좀 이상한 것 같고, 또 이제 컨디셔닝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냉장고에 놓고 며칠을 보다 보니까 물이 오르지 않고 금방 시들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도 사용을 못 하시고 버리는 경우도 많이 생기실 건데, 그런 게 쌓여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올라온 꽃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꽃사진 하나로 이제 잘 나온 꽃사진 하나 가지고 그날 들어오면 그 사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늘 들어온 꽃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용하는 업체가 인스타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그날 들어온 꽃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날 들어온 꽃만 골라서 제가 예약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꽃들은 그 영상이 없으면은 필요해도 웬만해서는 이게 오늘 안 들어오고 며칠 된 꽃인 것 같아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골라서 하고 있는데도 실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대 정도 사용하고 하나도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 개화가 해서 이제 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또 줄기도 곧지 않고 많이 휘었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다 버릴 거는 아니에요. 이제 많이 핀 꽃은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골라내고 봉우리는 사용을 할 겁니다. 봉우리는 복불복인 것 같아요. 이게 다 개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말라서 시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아요. 다 그린 소재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라인감이 있어서 꽃다발이나 바구니 같은데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온 개화된 꽃이 시들었다고 해서 이째로 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라논큘러스 같은 경우에 큰 봉우리 말고 주변에 이렇게 작은 애들이 달려오잖아요. 라논큘러스는 이런 봉우리가 꽃 개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온에 두고 이렇게 미니미니한 애들 꽃 피는 걸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컨디셔닝 하면서 버리시지 마시고 짧거나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도 따로 이제 작은 화병에 꽂아두시고 필요한데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피는 과정이나 이런 거를 지켜보면은 또 다른 즐거움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버리시지 마시고, 팔지 못하는 쪽이면 매장에 두시고 관찰을 하시는 쪽으로 하셔도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메발톱인데 꽃은 거의 졌어요. 거의 졌는데 봉우리가 개화를 충분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꽃이 진 씨방도 예쁩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해서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봉우리들이 개화를 잘 하는 절화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안 버리고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딘가에서 배운다면은 안 배우고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모르는 경우, 옛날에는 이렇게 저는 꽃잎 흔들었을 때 두두두두 떨어지면 이거 못 쓰는 거다 하고 다 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버리지 말고 봉우리가 피나 한번 보자 해서 매장에 실온에 놔뒀는데 봉우리가 다 개화를 하고, 배우지 못하면 스스로 공부를 해서 터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메발톱도 저는 안 버리고 놔둘 거예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클레마티스 꽃 이제 한창 초반에 이제 많이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끔 가다가 구매를 하는데 옛날엔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활용은 잘 안 돼요. 제가 만든 꽃다발이랑 잘 어울리지가 않아서 맨날 예뻐서 사놓고 못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시장에 갔는데 되게 신기한 꽃이 있는 거예요. 되게 꽃잎 같진 않은데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있길래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씨방이라는 거예요. 옆에 선생님이. 그래서 욕을 하시나? 씨방이요? 이랬는데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레마티스 씨방이라고 클레마티스 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씨도 파는구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클레마티스 꽃이 다 져서 버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버리고 실온에 잘 이제 놔뒀으면 그렇게 예쁘게 씨방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꽃이 지고 막 썩고 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지켜봐요. 지켜봐서 그 꽃의 씨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꽃잎이 떨어지면은 남아있잖아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도 관찰하고 그러면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종류들이 냉장고에서 있다가 이렇게 꺼내면 꽃잎이 두두두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꽃잎들이 바닥에 있으면서 이제 상하게 되면서 곰팡이도 생기고 그래요. 꽃잎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냉장고 관리를 그래서 잘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꽃잎은 뚜두두 떨어지는데 잎이랑 줄기랑 다 생장을 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봉우리가 다 개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애들은 버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제 기준에서는. 이제 새 꽃을 컨디셔닝을 시작을 합니다. 보통 손님들이 오늘 들어온 꽃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들어온 꽃은 물이 안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뭐 주름이 있을 수 있고 빵상빵상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물이 올랐을 때가 꽃이 가장 예쁘거든요. 그래서 당일 구매한 꽃은 당일 바로 판매하기보다는 한 2, 3일 있다가 판매했을 때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이제 꽃마다 컨디셔닝 하는 방법이 있냐, 물을 얼만큼 올려줘야 되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특별하게 관리하지는 않아요. 다 비슷하게 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 중에 라넌큘러스나 히아신스나 이렇게 줄기가 빨리 물에 녹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높게 잡으면 밑쪽 말고 옆에 줄기가 녹아서 꽃은 괜찮은데 줄기가 이렇게 녹아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물올림을 하고 있습니다. 라논큘러스 컨디셔닝 하다 보면은 이렇게 쪼꼬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쪼꼬미들을 따로 작은 화병에 꽂아서 실온에 놔두고 매일 물을 갈아주면 얘네들도 다 펴요. 이제 꽃은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는 게 가장 좋지만 저희가 바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최소한 2, 3일에 한 번씩 화병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꽃 컨디셔닝 하시면서 화병에 꽂을 때도 좀 비슷한 아이들이나 종류의 아이들끼리 넣어주시면 꽃 포장할 때 꽃을 뽑잖아요. 그럼 줄기나 이런 거에 다쳐서 꺼내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고가의 꽃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신경 써서 뽑는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좀 줄기가 튼튼한 애들끼리 뭐 이렇게 줄기가 되게 많이 나 있는 애들끼리 약한 애들끼리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고 냉장고 칸에 넣으실 때도 좀 약간 그런 거를 구분해서 존을 형성을 해서 해놓으시면 조금 더 꽃 부러지고 뭐 상처나고 이런 거 크게 없이 관리하시기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왜 컨디셔닝 하는 거 신랑이 안 도와줄까요? 저희 신랑이 일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 혼자 해야 됩니다. 컨디셔닝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했는데 없으니까 빈자리가 되게 많이 느껴지고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몸이 많이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라 가지고 못 잡고 있죠, 이제. 그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장미 컨디셔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잎을 먼저 다 정리를 하면은 가시가 잘 보여요. 가시 제거기로 훑으셔도 되는데 저는 정말 장가시가 엄청 많이 나 있지 않은 이상은 다 가위로 하나씩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줄기 자체에 이제 가시 제거기 사용을 잘 한다고 해도 이제 긁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벗겨진 부분으로는 미생물 번식이 훨씬 더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버이날 이럴 때는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바로바로 나갈 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시 제거기를 그때는 시즌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시간도 괜찮고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은 더 이제 싱싱하게 오래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거기로 훑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말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막 긁혀 있으면 여기 긁힌 데에서 더 이제 안 좋은 미생물이 더 많이 번식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시간은 되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는 게. 예전에는 잎 같은 경우에 예쁘면 남겨두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그린 소재를 따로 사용을 하고 잎은 다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잎에도 물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올림을 오롯이 이제 꽃에만 집중할 수 있게 잎은 다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저도 이쯤 되면은 안 찔리겠지 하는데 늘 찔리거든요. 근데 이제 귀찮고 그래서 잘 안 끼게 되는데 장갑 끼고 하시는 게 좋고, 장미가시가 한번 박히면 뽑아도 그날로 끝이 안 나요. 손 씻고 막 할 때마다 계속 아프거든요. 신랑이 보면 혼날 텐데. 저는 또 저희 신랑은 안전불감증이 좀 있어가지고 어디서 뭐 글을 또 하나 읽었나 봐요. 장미가시가 박혀서 이제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은 혈관에 피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잘못 박히면 몸에 되게 큰일이 생긴대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여튼 장미가시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번 달에는 시장을 안 가고 다 인터넷으로 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농장에서도 배송을 받아보고 인터넷으로도 해봤는데 늘 좀 실망이 많이 있었어요. 뭐 개 중에 한두 단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역시 꽃은 직접 보고 사야지 이제 상태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임신을 해서 혼자 물건을 하러 가서 그렇게 무겁게 이고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저도 정말 많이 찾았어요. 이렇게 배송 받아서 할 수 있을 만한 데를 많이 찾았는데, 지금 찾은 곳은 이제 실시간으로 꽃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서 그날 들어온 꽃을 영상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몇 번을 봐서 외워가지고 아니면 적어가지고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갔을 때 오늘 들어온 꽃 위주로만 시켜요. 그래서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사용할 양을 한 번에 확 사입을 하면은 배송비도 한 번만 낼 수 있고 일주일 동안 딱 쓸 수가 있는데, 딱 그렇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사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같은 꽃을 두 단씩 이렇게 중복해서 사는 것도 싫어해서 그냥 배송비를 포기를 하고 일주일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주 5일을 다 배송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와중에 가장 꽃이 들어오고 상태가 좋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4번의 꽃 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싱싱한 꽃을 소량으로 자주 이제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당일날 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일주일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꽃 종류도 계속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꽃 상태도 당연히 최상의 꽃 상태에서 계속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초반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꽃 구매하실 때는 조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산에서 안 하고 서울에서도
꽃을 사입을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농장, 장미농장에서도 받아서 쓴 적이 있는데, 장단점이 너무 멀리에서 오면은 꽃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농장에서 받아 쓰는 거는 다양하게 구매를 또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데는 부산에 있는 데라서 또 배송비가 그 탑차라고 그러죠. 화분 배송 차량을 이용을 하는데 이제 그게 기본료가 8,000원부터예요. 무조건. 근데 이제 소량으로 자주 사입을 하다 보니까 배송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거를 또 꽃값에 포함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냥 원래 가격대로 판매는 그대로 하고 배송비는 이제 제 부담이 되는 경우인데, 그래도 편리한 부분과 좀 자주 구매할 수 있고 다양하게 꽃을 쓸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꽃냉장고에 관한 질문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꽃 전문 쇼케이스 냉장고가 있잖아요. 굉장히 고가라서 꽃집 창업 초반에는 이제 구매하시는 쪽보다는 음료 냉장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음료 냉장고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근래 들어서 좀 신기한 게 있었는데, 저도 꽃 냉장고는 아니고 음료 냉장고도 온도만 맞으면 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꽃 냉장고 사용할 때 이게 적응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꽃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절화 보존제를 써도 안 좋고, 뭔가 습이 많이 지는 느낌이 들고 안 싱싱한 것 같고 막 이래서 냉장고를 잘못 샀나? 왜 이러지? 내가 잘 못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변한 건지 냉장고가 변한 건지 적응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초반에는 저도 냉장고에 그래서 꽃을 반은 넣어놓고 반은 안 넣어놨었거든요. 뭔가 못 믿어가지고 냉장고에 넣는 것보다 실온에 놔두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반반씩 넣어뒀는데, 지금은 냉장고 가득 넣어놔도 굉장히 잘 보관이 되거든요. 근데 구독자님이나 주변에 이제 꽃집 막 창업하신 분들이 냉장고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음료 냉장고로 시작을 많이 하시는데, 냉장고가 이상하다, 안 싱싱한 것 같다, 꽃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랬다. 그래서 절화 보존제부터 시작해서 막 5만 거를 다 해봤었거든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했는데, 그냥 제가 초보라서 아직 부족해서 그런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냉장고 안에 꽃이 걱정이 안 되기 시작했어. 굉장히 잘 보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새냉장고 증후군인가, 이게? 새냉장고가 좀 그런가?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인공지능인가?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꽃 후처리 같은 거에 열탕 처리라든지 물속 자르기라든지 절화 보존제, 락스, 설탕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물높이라든지. 근데 지금 제가 컨디셔닝 하는 걸 보면 그냥 다 열탕 처리 이런 거 굳이 안 하고 바로 물꽂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처음에 사입해 왔을 때 꽃 상태가 좋은 꽃이면 따로 그런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꽃 가지고 와서 이렇게 목이 처진 경우가 딱 한 번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농장에서 시켰을 때인데, 이미 가지고 왔을 때 여기 부분이 이미 이렇게 흐물흐물하면서 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말고는 그냥 처음에 사입해왔을 때 싱싱한 꽃이면 따로 그런 처리를 하지 않아도 아마 좀 보관이 오래된 꽃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화가 나기도 했어요. 왜냐면 같이 온 꽃 중에 그 꽃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장에서 자르고 나서 좀 보관을 오래 해놨다가 온 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우선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연락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2, 3일 놔두면 물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냉장고에 놔뒀는데, 물이 올라서 섰긴 섰어요. 근데 이미 겉잎을 너무 많이 뜯어놓은 상태라 가지고 개화한 모양이 너무 예쁘지가 않아서 판매는 하지 못했어요. 되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꽃시장 가셨을 때 되게 깨끗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꽃이. 근데 이제 사장님들이 꽃 들어온 날 말고 며칠 지난 꽃은 겉에 이제 갈변이라든지 갈색으로 선 같은 게 이제 상처난 부분이 이제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겉잎을 뜯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그런 꽃은 안 사려고 하는데 저도 가끔 속아요. 매장에서 컨디셔닝 하면서 자세히 보면 겉잎이 다 뜯어져 있어서 이거 겉잎 뜯은 거다 하면은 되게 속상해요. 이제 겉잎 같은 경우에 컨디셔닝 하면서 아예 뜯어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겉잎은 되도록이면은 놔두시는 게 좋아요. 겉잎 자체가 꽃이 잘 개화할 수 있고 싱싱하게 오래 갈 수 있도록 꽃받침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힘을 실어주는 부분을 다 뜯어버리면 안쪽에 있는 애들이 힘없이 되게 이렇게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 꽃 사입할 때 사입 금액을 어느 정도 하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옛날에는 시장을 가면은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사입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 내나 부산에 있는 그 도매시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한 번 할 때 한 10만원 안팎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로 구매를 하고 있고 이제 임신해서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배송 받을 수 있는 시장이 가까이에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컨디셔닝이 끝이 났습니다. 설명을 중간중간 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꽃 사입해서 컨디셔닝하고 물올림하는 그런 일주일 동안 꽃을 보관하고 판매하는 방법은 이 정도가 단 것 같아요. 냉장고 청결, 화병 관리, 물 자주 갈아주고 꽃 사입할 때부터 꽃 상태가 좋은 꽃을 데리고 와야지 물을 자주 갈아주든 무슨 짓을 하든 그 꽃이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점과 기존에 사용했던 꽃을 다시 이제 화병갈이 할 때 상태 확인을 잘 해서 문제가 있거나 녹거나 뭐 곰팡이가 있거나 이런 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이 모든 거를 다 지키고 있고 냉장고 온도도 잘 맞추고 있는데 꽃 상태가 그래도 빨리 시들고 안 싱싱해 보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건 정말 그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 그런 일들이 초보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저도 오픈 초반 때 겪었던 거고 제 주변에 꽃집 막 창업 시작하신 분들이 그런 걱정과 문의를 많이 하시는 거 봐서는 이제 조금만 점차 이렇게 꽃생활 하시고 적응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만의 그런 관리 노하우나 방법을 터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든 초반에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그렇게 시작을 해도 시행착오가 안 생길 수가 없고 늘 생각과는 다른 방향의 일들이 늘 일어나요. 오로지 겪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언제 그런 걱정을 했지라고 할 정도로 되게 편안하게 걱정 안 하시면서 넘어가는 일 중에 하나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